김정은이가 살아야 10년 이상 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정은이 사망 이후에는 자, 국민 여러분, 지금 김정일을 제거한 이후에 대한 정권을 수립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북쪽에 있는 우리 그 지식인들도요, 4대까지 독재였는 세습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가 없겠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 3대가 세습을 했는데 이 4대까지는 우리가 도무지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지식인들의 항변이고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잘 참고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독일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나라를 갖다 합쳐야 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을 제거를 했습니다. 무인 비행기를 보냈던 우리의 특수요원들이 갔던 일단 김정은이가 제거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현재는요, 북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김정은이가 지금 생물학적으로 10년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금 신체상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질환으로 인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김정은이가 살아야 10년 이상 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김정은이 사망 이후에는 그 여동생인 김여정 체제로 아마 2년 정도 갈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2년 내에 김여정이 또 숙청을 해버리고 중국처럼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그들 역시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이 될 때까지 직접적인 통합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의 그 엘리트들도요, 우리가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차별이 많이 난다. 경제적으로 너무 우리는 못 산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통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을 예로 들어서 지금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4년 전이니까 1989년도가 되겠죠. 그해 11월 9일 날 동독의 주민들은 도끼와 망치를 가지고 1961년에 세워졌던 동독과 서독을 가로지른 베를린 장벽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분단과 20세기 냉전 시대의 상징이었던 이 베를린 장벽을 붕괴시켰는데 이 베를린 장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독에 대한 과거 청산이라는 작업은 나치의 과거 청산보다 훨씬 철저하게 수행이 되었었는데 100만 명에 달하는 동독의 공직자들이 그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자, 일반인들에게도 슈타치, 독일의 비밀경찰이었죠. 소련의 그 KGB 같은 기관인데 거기에 문서 열람을 허용한 결과 서로 감시하고 밀고 했던 그 지난 과거사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이 상호간에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북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동독의 역사는 불법 국가라는 역사로 규정이 되었고 과거 동독에서 살았던 동독 주민들의 삶 전체가 그들의 인생이 불법 국가 안에서 불법적인 삶으로 부정당하고 마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자, 다른 한편 서독 지역의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동독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며 엄청나게 정치, 문화, 사회, 종교 등 전방위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지만 통일 독일 정권이 탄생한 지 3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독 국민들로부터 감사함보다는 차별을 이유로 항의와 욕설만 듣는 것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즉 동독과 서독 국민들 간의 반목과 갈등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였고 현재 상호 간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면
독일보다 훨씬 심각한 남북의 분단 상황은 우리의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분단된 지가 언 78년이 흐른 지금 혹시라도 김정은이가 갑자기 제거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것이며 멸망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오늘날 남과 북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북 간의 경제력 차이가 물경 2000분의 1입니다. 태어나서 78살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김일성의 주체사상 쇠뇌교육, 사회주의 위대성만을 신봉하던 의식체계, 가난과 감시에 찌들어버린 북한 인민들의 생활습관, 각종 살상무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이들을 더러운 벌레 보듯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과의 공존 공생이 과연 가능할 것입니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말까지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서 탈북을 해온 탈북자의 숫자가 이미 32,882명에 달하고 있는데 매년 해마다 목숨을 걸고 꾸준하게 탈북을 해오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도 이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와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국내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찬밥 신세로 방황하고 있다.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직시해야 되고 이 냉정한 현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2,400만 명에 달하는 북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대한민국 쪽으로 밀려 내려온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통일이 부를 수도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하지도 않은 채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고 또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저 어리석은 종북 좌파와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언행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환멸과 증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